여러분은 혹시 그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분명히 평생 가족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정말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편안해져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자꾸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날 말입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가슴이 허전하고 누가 특별히 서운하게 한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아래로 푹 가라앉는 날. 그런 날이 점점 많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특히 저녁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시장도 한번 다녀오고 TV를 틀어놓고 이것저것 보다 보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해가 서서히 지고 창밖이 어두워지고 집안이 조용해지는 시간이 오면 이상하게 마음도 함께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괜히 리모컨만 만지작거리게 되고 별로 볼 것도 없는데 채널만 계속 돌리게 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기도 하고 물 한 잔 따라 놓고 멍하니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어봅니다. 혹시 연락 왔나? 문자 하나 남아있나? 부재중 전화라도 있나? 하지만 화면은 조용합니다.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옵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마음 한쪽이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느낌.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셨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젊을 때는 오히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몸도 고됐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 싸고 아이들 깨우고 생활비 계산하고 학원비 걱정하고 병원비 걱정하면서 살았습니다. 몸은 늘 피곤했고 마음 편한 날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는 지금처럼 깊은 공허함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늘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고, 누군가를 위해 참고, 누군가를 위해 견디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프면 내 몸살은 뒤로 미뤘고, 자식 시험 기간이면 부모 마음도 같이 조마조마했고, 남편 일이 힘들면 내 걱정은 숨긴 채 버텼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랜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아이들은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고 집안도 어느 정도 안정되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외로워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덜 힘든데 왜 마음은 더 힘들어졌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 합니다. 왜 사람은 말년에 깊은 허전함을 느끼게 되는지, 왜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는데도 어느 순간 삶이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많은 분들은 후회라고 하면 돈부터 떠올립니다. 조금 더 모아둘 걸, 건강관리 좀 더 할 걸, 집 하나 더 마련해둘 걸. 물론 그런 후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깊은 후회는 의외로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을 너무 오래 남에게만 맞추고 살았다는 것. 정작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너무 적었다는 것. 그 후회가 나이가 들수록 그 조용히, 천천히 마음속으로 새우며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마지막으로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행복할까? 그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아마 쉽게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남부터 챙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좋은 음식도 자식 먼저 먹였고, 좋은 옷도 아이들부터 챙겨줬고, 내가 아파도 가족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삶의 중심이 어느새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에게만 맞춰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랑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 안에는 다른 감정들도 함께 섞이기 시작합니다. 기대, 외로움, 불안, 의지. 그리고 그런 감정들이 커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연락 한 통에 기분이 좋아지고 답장이 늦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바쁘다는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자식을 미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회사 일에 지쳐 있고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는 거랍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힘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허전함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의 중심을 한 곳에만 두고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방향을 잃었을 때 느끼는 공허함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평생 달려오던 길 끝에서 문득 멈춰서서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하고 혼자 서 있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예전처럼 급하게 챙길 사람이 없고 주말이 되어도 기다리는 약속이 줄어들고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 소리 하나만 들리는 순간 그때 사람은 묻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말년의 허전함을 더 깊게 만듭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래 사랑하며 살아왔다는 뜻이고 그만큼 오래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제는 삶의 방향을 조금 바꿔야 할 시간이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왜 마음이 허전해졌는지, 왜 자식이 잘 살아도 공허함은 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다시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는지 천천히, 조용히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하루 종일은 괜찮다가도 저녁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지는 날 있으십니까? 낮에는 그래도 시간이 갑니다.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고 마트도 한번 다녀오고 TV도 틀어놓고 있으면 어떻게든 하루는 흘러갑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시작하면 마음도 같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괜히 리모컨만 계속 만지게 되고 볼 것도 없는데 채널만 돌리게 됩니다. 드라마를 봐도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고 뉴스를 틀어놔도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게 됩니다. TV 소리를 괜히 크게 틀어놓는 이유도 사실은 집안의 정막이 싫어서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집이 이렇게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웃는 소리, 싸우는 소리, 문 쾅 닫는 소리, 늦게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 주방에서 달그락거리던 그 정신없는 소리들. 그때는 정신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다 지나가고 나면 그 시끄러움이 그리워집니다. 특히 식사 시간에는 그런 마음이 더 커집니다. 예전에는 가족들 밥 챙기느라 늘 바빴습니다. 누구는 맵게 먹고, 누구는 싱겁게 먹고, 누구는 반찬 투정하고, 누구는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고 하고, 반찬 하나를 해도 가족 입맛부터 생각했습니다. 늦게 오는 자식 기다리며 식탁을 치우지 못하던 날도 있었지요. 배는 고픈데 혹시 들어오면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아서 국을 계속 드고 또 데웠던 기억. 아마 많은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혼자 밥 한 술 뜨고 김치 하나 꺼내 먹고 찬밥 전자레인지에 돌려 대충 한 끼 때웁니다. 설거지 거리도 얼마 없습니다. 식탁은 깔끔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혼자 밥 먹는 일이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4시간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조용한 식탁이 사람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고 TV에서는 웃음소리가 나오는데 내 집은 이상할 만큼 조용한 순간, 그때 문득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평생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허전할까? 여러분, 사실 이 감정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족 생각부터 했고, 돈 벌어도 가족 먼저였고, 좋은 일이 생겨도 가족 생각부터 했습니다. 내 몸이 아파도 참고, 내 마음이 힘들어도 참고,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부모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자기 행복보다 가족이 우선이었던 세대. 내 꿈보다 자식 미래가 더 중요했던 세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삶의 이유 자체를 가족에게 두고 살아왔습니다. 자식 대학 보내는 것이 목표였고, 취업시키는 것이 목표였고, 결혼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 수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목표들이 하나씩 끝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독립하고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삶의 속도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다행입니다. 잘 커줘서 고맙고 자기 자리 잡은 것이 대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점점 비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나를 움직이던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꾸 연락을 기다리게 됩니다. 사실 연락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짧게라도 괜찮습니다. 밥 먹었어요. 오늘 좀 바빴어요. 주말에 한번 갈게요. 그 말 한마디면 마음이 놓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며칠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흔들립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된 건 아닐까? 생각이 점점 많아집니다. 사실 자식은 아무 뜻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고 몸이 지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의 하루는 다릅니다. 휴대폰 알림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움직이고 문자 진동이 울리면 괜히 빨리 화면을 켜보게 됩니다. 광고 문자인 걸 확인하고 괜히 허탈하게 웃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스로를 달랩니다. 다들 바쁘니까 그렇지. 나도 젊을 때 부모님 자주 못 챙겼지.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조용히 서운합니다. 이 감정이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특히 명절 끝난 뒤에는 그 허전함이 더 크게 밀려옵니다. 며칠 동안 북적이던 집, 손주들 뛰어다니는 소리, 정신없이 차리던 음식들,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해지면 편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 돌아가고 나면 집안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 끝난 그릇만 남아있고 거실에는 며칠 전 웃음소리의 흔적만 남아있습니다. 괜히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사람이 있었던 느낌을 오래 붙잡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아, 내가 정말 외롭구나.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왜 어떤 분들은 30년, 어떤 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한지, 혼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인지, 그 질문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늘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활비 걱정이 먼저였고, 자식 미래가 먼저였고, 가족 문제 해결이 먼저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기 자신은 삶의 맨 뒤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식들이 하나둘 자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갑자기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 좋은 일입니다. 자식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기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늘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일까요? 오랫동안 나를 움직이던 이유가 조금씩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늘 바빴습니다. 아이 아침 챙기고 학교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결혼 걱정하고 손주 걱정까지. 머리는 늘 누군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역할들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는 좀 쉬어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고 나면 사람은 갑자기 방향을 잃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급하게 챙길 사람이 없고 주말이 되어도 기다리는 약속이 줄어들고 밥 먹는 시간도 예전처럼 정신없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편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조용함이 이상하게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시계를 봤는데 아직 오전 9시밖에 안 되었을 때. 예전에는 정신없이 바빴는데 이제는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점심 먹고 나면 또 시간이 남고 해 지기 전까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괜히 TV만 켜놓고 괜히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다 연락 하나 없으면 마음이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사람은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생각도 함께 흔들립니다. 괜히 지난 일 떠오르고 괜히 서운했던 말 생각나고 괜히 혼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하지? 사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평생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고, 누군가의 아버지로 살았고, 누군가의 남편과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로 살아본 시간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시간이 생겨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막상 쉬게 되었는데 쉬는 게 하나도 즐겁지 않다고. 예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여행도 가고 싶었고, 책도 읽고 싶었고, 천천히 쉬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이상하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 안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중심이 사라진 사람은 시간이 생겨도 행복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이 갑니다. 자식 연락 기다리고, 손주 사진 기다리고, 전화 한 통에 하루 기분이 달라집니다. 사실 자식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정말 바빴을 수도 있고, 자기 삶 버티느라 정신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삶의 중심이 그곳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면 안심이 되고 짧은 통화만 해도 하루가 밝아집니다. 반대로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이 축 처집니다. 혹시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혹시 점점 잊혀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사람은 더 외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 전체가 누군가 반응 하나에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하루의 기분이
누군가 연락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자식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끊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중심을 조금씩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때 편안한지, 앞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 그 질문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남부터 먼저 챙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일은 낯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어색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삶의 중심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하고 싶은가? 나는 어떤 순간 편안한가? 나는 앞으로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처음에는 답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자기 마음보다 남의 마음을 먼저 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도 한 번쯤 삶의 중심에 두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인생은 누군가의 부모 역할 하나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말년의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사람을 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무거워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왜 말년에 마음이 허전해지는지, 왜 자식이 잘 살아도 이상하게 공허함이 남는지 그 이유를 천천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의 이유를 안다고 해서 곧바로 괜찮아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자식들도 힘들다는 것. 세상이 예전보다 훨씬 바쁘게 돌아간다는 것. 먹고 살기 위해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는 것.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밤이 되면 허전하고 혼자 밥 먹다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휴대폰이 조용하면 괜히 더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다시 자기 삶의 중심을 되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누군가 연락 하나에 하루 기분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 사실 사람 마음은 거창한 변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삶의 공기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아침의 시작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의식적으로 휴대폰부터 확인합니다. 혹시 연락 왔나? 자식이 뭐라고 남겼나? 밤새 무슨 일 있었나? 그리고 아무 연락도 없으면 이상하게 하루 시작부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괜히 서운해지고 괜히 또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서를 조금 바꿔보십시오. 눈을 뜨면 먼저 창문부터 열어보십시오. 아침 공기가 어떤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오늘 햇빛은 따뜻한지, 바람은 차가운지, 하늘은 맑은지, 그리고 잠깐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지내고 싶은가? 오늘 내 몸은 어떤가? 오늘 나는 무엇을 하면 조금 편안할까? 처음에는 참 어색합니다. 평생 남부터 먼저 챙긴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일은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 어색함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삶의 중심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혼자 먹는 밥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혼자 먹는데 뭐 대충 먹으면 되지. 그래서 찬밥 전자레인지에 돌려 먹고 김치 하나 꺼내서 서서 대충 끼니를 때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습 안에는 아주 오랜 습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뒤로 미뤄왔던 습관입니다. 가족 밥상은 정성껏 차리면서 정작 자기 밥상은 아무렇게나 대했던 시간들. 좋은 반찬은 자식 먼저 먹이고 본인은 남은 걸로 대충 끼니 해결했던 날들. 우리는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더라도 조금 다르게 해보십시오. 국도 따뜻하게 두고 반찬도 작은 접시에 정리해서 담아보고 식탁도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십시오. 누가 보라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는 마음입니다. 사람 마음은 참 신기합니다. 따뜻한 밥 한 끼에도 조금 살아나고 정갈한 식탁 하나에도 괜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사소한 행동이 삶의 온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사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점점 더 기다리게 됩니다.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문자 오기를 기다리고 누가 찾아와 주길 기다립니다. 하지만 하루 전체를 기다림으로 채우면 마음은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휴대폰 진동 하나에도 심장이 움직이고 답장이 늦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하루를 너무 비워두지 마십시오. 거창한 계획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침에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고 점심 먹고는 시장이라도 다녀오고 오후에는 좋아하는 음악 틀어놓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저녁에는 드라마 한 편 천천히 보는 것. 그런 작은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만의 리듬이 생기기 시작하면 생각보다 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루 전체가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은 자꾸 외로운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작은 일정 하나라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몇 시에 산책 갈까? 오늘은 어떤 반찬 해 먹을까? 오늘은 누구에게 안부 전화 한번 해볼까? 그 작은 계획들이 삶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처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쓸쓸함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괜히 TV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불도 일부러 환하게 켜놓습니다. 정막이 무서워서입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하면 마음까지 더 외로워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 잘 지내?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꼭 긴 대화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깐 안부만 나눠도 사람은 다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감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대도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괜찮은 척 살고 있을 뿐 속마음은 비슷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 세대는 참는 데 익숙했습니다. 서운해도 참고 외로워도 참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했습니다. 왜냐하면 늘 가족이 먼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킨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에 오래 쌓여 사람을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용히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나 오늘 좀 외롭구나. 나 사실 많이 보고 싶었구나. 나 괜히 서운했구나. 그렇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감정은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억지로 없애려고 할수록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한 밥 한 끼, 짧은 산책 한 번, 햇빛 한 번 바라보는 시간, 누군가에게 먼저 건네는 안부 한마디.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예전보다 덜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연락이 없어도 하루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혼자 있는 시간이 조금 편안해지고 조용한 집안이 예전만큼 두렵지 않은 날이 옵니다. 그것이 회복입니다.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자기 삶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회복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자기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래전 부모님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경기도의 오래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69세 박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씨는 평생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새벽 5시만 되면 일어났습니다. 겨울에도 그랬고 몸살이 난 날에도 그랬습니다. 가족들이 자는 동안 혼자 부엌 불부터 켰습니다. 쌀 씻어 밥 안 치고 국 뜨고 남편 도시락 반찬 챙기고 아이들 학교 갈 준비시키고 아침마다 집안은 전쟁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편식이 심했고 둘째 딸은 아침 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말이 반복됐습니다. 빨리 일어나라. 지각한다. 밥은 먹고 가야지. 그 시절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오전 지나면 금세 점심 준비해야 했고 오후에는 시장 가야 했고 저녁 되면 또 가족 저녁 챙겨야 했습니다. 틈틈이 식당 일도 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